수면 독서 토론이 사라 베이크웰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의사 진행 받을 네네. 때 첫 시작하자마자 이거 줄줄줄줄줄줄줄 읽으니까 네. 아무리 이게 수면 독서 토론이라고 네네. 하지만 네. 너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재미가 없다. 아니 이렇게 뭐 1분 내에 준다. 아니 뭐 몽테뉴 이거 봤어요? 우리 이런 얘기 가볍게 시작하면 좋지 않고 이 책 어땠어요? 뭐 좋았는데 이거 뭐 출판사 소평을 참 잘 썼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막 줄줄줄 읽고 이제 그 다음에 나도 이제 줄줄줄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좋습니다. 다시 하죠. 다시 하세요. 다시 그래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 몇 달에 한 2달 걸렸나? 지금 그랬나? 한 달 걸렸나? 한 달 반? 두 달, 한 달 한 반 달 정도 걸린 것 동안 같은데. 읽고 한 3주, 4주 했지? 3, 4주. 지금 이런 거 찍자. 근데 나 네가 좀 편집 좀 해줘. 한 달 정도 읽고 여기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책이냐 또 이 작가가 몽테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상당히 잘 요약한 게 출판사 소개문에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안 되겠다. 우리 네. 여기가 안 된다. 다시 하자, 다시. 우리 다시 한번 여기가 안 해봅시다. 된다. 간단하게 우리 어. 스크립트 짤까? 대본을 짜볼까? 하지마? 아니,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한테 예고 좀 해줘. 어떤 식으로 할 거야? 오케이. 좋은 것 같아, 아까. 그 그래?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새롭게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라 베이크웰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논해 보려고 해요. 이 책 자체는 어떤 책인가요? 몽테뉴 수상록 에세이에 대해서 이 사라 베이크웰이라는 분이 철저하게 뜯어봐서 그것을 이분이 한 20가지의 큰 주제로 묶어서 펴낸 책이다. 하나의 주제로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답안으로 20가지의 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책이다. 상당히 책이 저는 좋았어요. 네네네.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는 그것도 좋고 그것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정리해줘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준다는 그 느낌도 참 좋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몽테뉴가 1533년에서 1592년까지 이제 르네상스기지 프랑스 철학자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이제 대학교 때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이 책이 그냥 이제 그 수상록이라는 거. 당시에는 이제 좀 짧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그 당시 이제 유행했던. 그때 몽테뉴의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나요? 그냥 이제 그냥 흔한 옛날 철학자, 사람. 옛날 사람, 옛날 철학자. 옛날 철학자. 고리타분한 무슨 얘기를 했나, 음. 한번 볼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사실은 거의 기억이 없었죠. 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근데 이걸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몽테뉴 이미지가 네네네. 바뀐 점 있나요? 이제 당시에는 그냥 읽었다라는 느낌이었으면 이제 상당히 이 작가도 잘 쓰셨고요. 작가가 잘 쓴 것도 있지만 이제 몽테뉴라는 분에 대해서
진짜 이 긴 시간 동안에 나의 내면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가능할까? 야, 참 힘든 작업이었을 텐데 그 작업을 해서 하나의 이제 작품으로 뭐 지금은 뭐 이제 다양한 장르, 뭐 자기 이야기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자기 이야기에 대한 내면적인 고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옮긴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달리 이제 보게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저희가 이제 한 3주, 4주 정도를 시간 내면서 이제 꾸준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봤던 이제 소설에 비해서는 500페이지 가깝게 되는 분량이어서 쉽지 않은 이제 분량이었어요. 쉽지 않은 분량이었고 이제 중간중간 이야기거리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점검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재밌었지만 참 쉽지는 않았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그 책 자체에 대해서 좀 출판사에서 소개한 이야기도 상당히 이제 나쁘지 않게 소개한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저서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읽었었는데 그 저서에서는 이제 몽테뉴가 당시에 1580년이죠. 수상록 에세이를 발행하면서 그때 이제 독자에게 남긴 이야기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자체도 지금 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자, 그거 한번 좀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제가 몽테뉴 이게 초판인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몽테뉴 에세이 초판을 펴내면서 작가인 몽테뉴가 1580년 3월 1일 날 쓴 서문인데 이 서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라님이 이 에세이를 처음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에세이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처음 발명한 것이다. 오늘날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표현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울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 몽테뉴고 그 거울이 바로 이 수상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고 이 선문을 읽으면 좀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의 어떤 문학 형식이라는 게 이 선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이 책은 순수한 의도로 쓰였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독자를 위한다거나 스스로 명성을 얻고자 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쓸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만약 세상의 인기를 얻고자 했다면 용이 주도하게 저를 더 미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을 때는 그저 편안하고 꾸밈 없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평상시의 제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니까요. 독자 여러분, 이렇듯 이 책의 소재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고 쓸데없는 책으로 소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네. 날짜가 언제죠? 1580년 3월 1일.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서문에서 가장 마지막이 참 웃음 짓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하찮은 글이니까 이걸 이제 소유를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이제 읽으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게 되면은 대입 철학자의 이제 자기 고뇌가 담긴 이야기였었는데 그걸 이제 당시에는 그냥 내 얘기예요. 내 얘기니까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고민하지 말고 보세요라는 그렇게 이제 던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새로웠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타임도 이야기하셨지만 당시에 이제 그 출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영웅담이라든지 무언가 이제 깨달음에 대한 것들, 이제 그런 이제 큰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그렇지 않은 이제 책들에 대해서는 좀 무가치한 그런 느낌의 이제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자기에 관한 자기 주변에 관한 그리고 내가 느낀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출판을 하게 된 이제 책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초판에는 몽테뉴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이제 전개를 했었고요. 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 이제 책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사라 베이크웰이 이제 서론도 상당히 이제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로서 어떤 책이고 나는 어떤 부분에 이제 어떤 포인트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밝히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 전체 구조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이 책을 보면 좋은 부분이 있을까요? 형한테 질문한 거. 네, 선글라스님. 선글라스님. 우리가 몽테뉴에 대해서 네네. 한국 사람들이 접하는 건 수상록, 몽테뉴의 수상록 되게 이런 식으로 제목이 지어져 있는데 원작은 에세죠, 에세. 그래서 프랑스 자체에서도 그 에세라는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수필, 뭐 에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 시도하는 형식이었고 그리고 그 에세 자체가 시도한다는 뜻이었고 이 수상록은 생각을 따라가면서 쓴 기록이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건 아까 그 몽테뉴가 쓴 서문에도 보면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다 하찮은 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장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사실은 몰랐고 그냥 몽테뉴에 대해서 옛날 철학자고 좋은 말을 많이 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보니까 이 몽테뉴에 대해서 정말 그 저 책장 속에 있는 고대 철학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시대적 배경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몽테뉴 이미지를 확 바꿔주는 그런 책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라님의 제 책 속에 마지막에 좀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글귀가 있어요. 에세이를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책에서 무엇인가 얻기를 원합니다. 재미를 찾는 사람도 있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사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소설가 기스타브 플로베르는 어떻게 몽테뉴에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 책은 재미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읽지 마라. 야심찬 사람처럼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도 마라. 그 책은 살기 위해서 읽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챕터가 20장으로 이제 좀 주어져 있는 이 챕터 자체에 대해서 나름의 작은 소제목을 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저 역시도 어떤 이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줄까 이런 측면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답이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질문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살기 위해서 읽어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묘한 이야기로서 서문 자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살기 위해서 이거라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네네네. 플로베르가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뭐 이거 안 읽으면 제대로 못 사는 거 같은데
네네. 약간의 뭔가 저한테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형식을 최초로 나왔고 인생의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그나마 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살기에 읽어라 그런 의미를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게 와닿는 게 지금 해석해 주시는 게 네네. 와닿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이 사라 베이크웰의 그 서문에 보면은 에세이가 총 107편에 달하는 사실 우리도 번역이 돼 있지만 상당히 만역본은 엄청나게 분량이 많잖아요. 그 제 107편에 달하는 거를 이제 이 사라님이 딱 한마디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글이다. 그리고 몽테뉴가 에세이를 쓸 때 자기 일상 얘기, 살아가는 얘기, 소소한 자기 얘기를 쓰는데 그거를 쓰다가 보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다 풀어냈고 그거 자체가 다 모이니까 이 글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담긴 책이 됐구나. 그 방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서문 13페이지 보면 하나의 질문이라는 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107편에 달한 에세이 자체를 3개의 단어로 표현할 때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옮겼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윤리적인 질문과는 다르고 이제 몽테뉴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별 흥미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풍요로운 삶이라는 게 어떤 거였고 인간의 행동 이면에 깔린 감정하고 동기가 궁금했고 자신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이제 무척 다정했던 친구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생을 인정받지 못한 채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울고 있는 이웃 사람은 어떻게 위로하나 그렇게 이제 생생하고 실감나게 각 사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들려준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를 내 주위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그 살아가는 이야기를 볼 때 그게 어떤 이제 답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게 또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한번 봐라라는 측면으로서 뒤에 이제 그 근데 소설가도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의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그 몽테뉴 책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세의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다시 해석하고 요약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형식으로 하고 했지만 이 사라 베이크웰도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몽테뉴의 책은 그냥 그 에세이로 형식으로 써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이걸 하나를 꿰는 작업을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 거죠. 어떻게 살 것에 대한 답으로 이러이러한 20가지 정도의 해답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보면은 그 질문과 그 답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목차까지만 보면 막상 읽어보면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몽테뉴의 실제 삶이 어땠고 성격이 어땠고 뭐 문학적인 이력이 어떻고 그 사람이 진짜 다양한 면모를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 배경 뭐 이런 것들도 다 보여주고 매우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보면은 뭔가 약간 자기계발서처럼 느껴지다가 실제로 읽어보면 말 그대로 몽테뉴 생애나 당시 시대 같은 것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 너무 많이 보여지는 자기 개발서하고는 다른 느낌이어서 더 귀하게 읽을 수 있었던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이 책에 여러 상을 수상했는데 보통 정기 부문, 정기 부문으로 수상을 했으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기 모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래서 간단하게 몽테뉴 그리고 이제 이 책 How to Live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뒤로도 상당히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출판사 책 소개를 간단하게 읽으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요? 그러면 인트로에 대해서는 출판사 책 소개를 읽으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할게요. 프랑스 정치인의 아버지 몽테뉴의 인생에 관한 20가지 대답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르네상스 시대에 스스로를 탐구한 삶의 철학자 몽테뉴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200년 동안 금소로 빛을 보지 못했던 그의 대표적인 에세이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참되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오직 한 가지 물음에 대한 20가지 대답을 담아냈으며 죽음을 걱정하지 말라에서부터 마지막 인생 그 자체가 해답이 되게 하라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챕터들로 구성한 몽테뉴 입문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출판사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깔끔하게 이제 소개된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몽테뉴 입문서라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몽테뉴 해설서? 더 잘 이해하기가 그런 쪽이 더 가깝지 않나. 몽테뉴의 입문서랑 해설서랑 차이가 이런 느낌일까요? 입문서는 뭔가 형이 입문서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던 거야. 뭐가 걸렸는지 궁금해. 입문서는 보통 우리가 그 단어를 쓸 때 거대한 숲이 있는데 산이 있는데 지리산이 있는데 뭐 지리산은 전체 구조는 이렇지만 맛보기로 뭐 요것만 좀 해본다든지 이쪽만 가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오히려 그 지리산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가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골짜기로 뭐가 있고 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방대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입문서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은 뭐 가이드 느낌이었고 이 출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몸을 받쳐서 이제 이야기한 그런 느낌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자, 좋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각자가 좀 주요하게 봤던 주제에 대해서 살짝 휴식한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뵐게요.